That's crazy. 안녕하세요. 정비사 브라이트입니다. 오늘 8월 4일, 8월 초인데요. 지금 자켓을 제가 두꺼운 걸 입었습니다. 처음에 캠핑했던 그랜트 빌리지, 옐로우스톤의 그랜트 빌리지와는 다른 캠핑장에 왔는데요. 캐년 빌리지인데 이곳이 고도가 2,500m 정도 되다 보니까 어제부터 비가 오더니 날씨가 흐리다 보니까 낮 기온이 15도 정도이고 밤에 새벽에는 10도 이하, 뭐 7도, 5도, 6도까지 떨어지는 날씨이다 보니까 상당히 좀 차가울 수 있습니다. 제가 워낙 추운 데서 있다 보니까 이 정도는 뭐 견딜만 하고 뭐 그렇게까지 춥게 느껴지진 않는데, 제가 캐나다에서 이민 와서 살면서 또한 미국에서 이렇게 캠핑을 오면서 겪었던 것을 오늘 몇 가지 캠핑을 하면서 좀 주의해야 될 것들을 한번 얘기해 볼까 합니다. 한국의 고산지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느 강원도 산골짜기를 뭐 여행을 한다든가 캠핑을 한다 하시면 비슷한 상황일 수도 있겠는데요. 처음에 이민 와서 로키 산맥, 밴프, 캐나다 밴프 로키 산맥을 갔는데 생각 없이 한국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텐트를 가지고 캠핑을 갔는데 저녁에 추워서 얼어 죽을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씀드릴 것 같이 날씨가 좋았던 며칠 전에는 30도, 31, 2도까지 올라갔는데 지금 어제부터 비가 오더니 지금 이곳 옐로우스톤이 미국의 아이오밍주 로키 산맥과 이어진 이곳인데 밤이 되니까 지금 영하는 아니지만은 뭐 5도, 7도까지 떨어지고 낮 기온도 15도까지 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 생각 없이 한국에서 쓰던 침낭, 슬리핑백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그 슬리핑백을 가지고 갔다가는 춥습니다. 엄청 그거 침낭 속에 들어가도 추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처음에 제가 밴프를 캠핑을 갔을 때 저희 가족이 4명이 갔는데 한국에서 쓰던 침낭이 2개밖에 없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침낭에 애들은 재우고 어른들은 추위에 덜덜덜 떨면서 날밤을 꼬박 샜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추웠으면은 밖에서 모닥불에 돌을 달고 가지고 텐트 안에 갖고 들어와서 이렇게 손가락을 대고 내가 그 밤을 견뎠던 기억이 납니다. 얼마나 추웠으면. 자, 그랬던 기억이 있던 것이 엊그제인데 벌써 한 10수년이 지난 것 같습니다. 자, 이곳에 와서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은 뭐 텐트 트레일러는 있지만은 이곳이 지금 전기가 안 되다 보니까 제가 살던 주변의 캠핑 lot, 프로비셔널 파킹 낫은 모든 것이 대부분이 전기인데 이곳에서 옐로우스톤 이곳 캠핑 낫은 전기가 안 되는 곳이 너무 많아요. 말 그대로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곳곳에 핫스프링이라고 온천수가 나오는데 온천수에 발을 담글 수가 없습니다. 손도 씻을 수가 없습니다. 즉 그 온천수를 이용하여서 상업적인 목적에 쓰지 않고 눈으로만 볼 수 있게끔 이 자연이 이렇게 진화되어 있고 아니면 위대하다는 그런 것만 볼 수 있게끔 해놓은 게 자연을 보호하는 목적인 게 옐로우스톤의 미국의 내셔널 파크인 것 같습니다. 세계 미국에서 최초의 내셔널 파크라고 그러는데 과연 그거에 걸맞게 이 자연 환경이 거의 그대로 보존되어 있고요. 사람이 손이 닿지 않는 곳이 많을 정도로 자연이 너무 화려하고 아름답습니다. 자, 계속 이어가자면은 또 캐나다, 미국의 자연 환경 비슷합니다. 사회적인 문화라든가 언어 모든 것이 다 비슷한데 이 캠핑을 하게 되다면은 처음에 누구나 캠핑을 하잖아요. 캠핑을 텐트로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차에서 잘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텐트 트레일러,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차와 연결된 텐트 장비를 이용해서 자기도 하는데 텐트를 이용하든 트레일러를 이용하든 내가 가고자 하는 그곳, 산속이라면 반드시 체크해야 될 그것,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날씨와 온도를 체크하셔서 이곳 현지에 맞는 환경에 견딜 수 있게끔 슬리핑백을 두꺼운 걸로 이 마이너스 온도에 견딜 수 있는 것을 준비하셔야 되고, 담요도 많이 이렇게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지 모르니까 비옷도 좀 준비하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또 환경뿐만이 아니라 물가도 좀 대비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것이 지금 옐로우스톤 국립공원인데 일반 주정부 주립 스테이트에서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약 200km 정도. 그러니까 국립공원 자체가 지금 몇백 킬로예요, 크기가. 그러다 보니까 모든 물자라든가 그것을 밖에 사람이 살든 도시라든가 그 행정구에서 가지고 오다 보면 물류비용이 많이 추가됩니다. 그래서 휘발유값도 비싸고 먹는 생필품, 과일 모든 게 비싸다 보니까 오실 때 여유 있게 이렇게 챙겨 갖고 오시면은 더 비용이 저렴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캠핑을 하다 보면 또 불을 피고 장작을 피우잖아요. 그것도 여기도 훨씬 비쌉니다. 주변에 뭐 나무라든가 장작 같은 거 뗄 수 있으면 같이 갖고 오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야외에서 뭐 음식을 해 먹는다는 것이 캠핑이 아니라 사람이 느낄 수 있는 5가지 오감각이라고 그러죠. 뭐 시각, 촉각, 미각, 청각, 그다음에 느끼고 입으로 또 모든 것을 손으로 느끼고 뭐 전체적인 몸으로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이곳에는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눈으로 보는 자연 환경이 너무 아름답고, 그다음에 땅 속에서 나오는 그 마그마에 드는 온천수 황 냄새가 온천수에 나오는 물에서는 모두 황 냄새가 납니다. 그 냄새도 나고 또는 자연의 소리도 들을 수 있고, 지나가는 뭐 자연 환경에 고음은 못 봤지만은 버팔로는 뭐 여러 번 봤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실질적으로 이곳에 곰이 지금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지금 사진에 보시면 지금 철제 상자가 보이시거든요. 음식을 철제 상자에 보관하라고 곰이 나온다고 곰 스프레이를 지니고 이 산을 트레일 하라고, 산책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하고 싶은 것은 단순하게 눈으로 보고 가서 먹고 마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자연의 위대함과 웅장함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전에, 요즘에는 인터넷이 많이 발달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는 여가 활동, 뭐 취미 활동이라든가 낚시라든가, 그 다음에 등산, 트레킹, 그 다음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뭐 보트, 그 다음에 뭐 말도 탈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뭐 그곳에서 할 수 있는 또 여러 가지 체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곳에서는 제가 많은 것을 느낀 것 같아요. 집에서는 비록 12시간 이상을 차로 달려왔지만은 그래도 캐나다 중부에 살다 보니까 이곳에 뭐 하루 만에 올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은 실질적으로 주변에 보니까 미국에 나보다 2배, 3배 먼 이틀, 3일, 뭐 4, 5일 걸려서 오시는 미국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첫 번째 내셔널 파크답게 뒤에 보시면 나무 자체도 울창하고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자, 오늘은 뭐 한국에서 캠핑을 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이 미국, 캐나다 산으로 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가시기 전에 날씨 환경에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준비물 잘 하시고, 그 다음에 음식이라든가 부족한 거 없이 챙겨 가셔서 좀 절약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황에 맞는 여러 가지 활동도 재밌게 해보시라고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